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리수와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용되느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무리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리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닌 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게 뭐죠?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즉 소수로 나타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유리수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배웠어.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값들을 소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이 유리수에서 다루는 이 소수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0.2 같은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0.2 이런 거 순환하는 순환소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무리수는 어떤 수냐라고 하면 소수로 나타낼 수는 있어. 분수는 만들 수 없는데 왜냐하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런 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0.2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0.32, 32, 32 이렇게 이런 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원주율처럼 3.14, 15, 92, 점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수는 0.2에서 끝났고 얘는 0.323이 이렇게 규칙성을 알고 있지만 얘는 규칙성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 값들을 우리는 10분의 2 그래서 약분해서 5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값을 우리는 0.32 땡땡 그래서 이 값을 99분의 32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크게 두 가지가 된 거야. 소수의 종류를 다시 정리해보면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 무한소수가 있는데 이 무한소수의 종류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비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앞으로 무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라고 부를 거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들의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처럼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근호, 즉 루트나 제곱근, 루트를 이용하여 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무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루트 4는 루트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했지만 이때 이 값은 2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루트 25분의 4 이런 값들도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5분의 2이니까 이 값도 무리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무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수를 크게 두 개 배운 거야. 유리수라는 걸 여태까지 배웠죠. 유리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앞으로 실수라고 부를 거야. 실수.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에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그쵸? 자, 이 정수에는 뭐가 있었어? 양의 정수가 있었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수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죠. 비순환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실수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수라고 얘기하면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특정짓는 게 아니고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돼? 무리수란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가 제거되는 수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주율 파이라는 값이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수입니다. 또 루트 2, 루트 3 이런 값들도 전부 루트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크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루트 2나 루트 3, 루트 5 같은 것이 실제 수직선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건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가운데를 0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1, 2, 3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루트 2를 원점 5를 중심으로 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잘못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선생님 원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다시 그려볼까? 다시 그려봅시다. 자, 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렵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만큼이 루트 2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반대쪽에 요 부분의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수직선에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거야. 여기에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1, 2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루트 5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반지 길이가 루트 5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2에서부터 루트 5만큼 갔으니까 이 점은 2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이걸 좀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루트 2가 얼마이고 루트 3이 얼마인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루트 2나 루트 5 이런 값들이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실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수히 많은 수인데 이 값들은 수직선에 전부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루트 2.1, 루트 2.2, 루트 2.3, 루트 2.11, 2.12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에서 좀 잘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a, b, c 이렇게 있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과 같으니까 이 c의 값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2, 3, 4, 5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자연수에서 이 값을 전부 루트로 표현하면 이 값은 루트 1이고 이 값은 루트 4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루트 9가 되고요. 이 값은 루트 16이 되고 이 값은 루트 25가 되지요.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들의 값은 뭐 예를 들어 루트 2, 루트 3 이런 값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다. 1점 얼마 하는 값을 갖는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루트 5, 루트 6, 루트 7 뭐 이런 값들을 대표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값들은 전부 2점 얼마 하는 값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직선에서 그 루트의 값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소관계, 루트가 있는 근호가 있는 제곱근이 있는 표현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라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 2가 있고 루트 3이 있어. 그럼 누가 클까요? 루트 3이 크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얼마만큼 큰가요? 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 어렵죠. 왜냐면 루트 3이나 루트 2는 1점 얼마 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형태를 띠니까 그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똑같이 2를 더했다. 똑같이 2를 더하더라도 여전히 그 값은 루트 3이 더 클 것이고 똑같이 2를 빼도 더 그렇겠죠? 곱해도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루트 3하고 루트 2 더하기 1은 누가 더 클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어림잡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루트 2와 루트 3은 전부 어떤 값이야? 1점 얼마 하는 값이야. 그럼 요 값도 1점 얼마 하는 값에 1을 더한 거니까 요 값은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2점 얼마가 크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게. 6 마이너스 루트 7이 있고 3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누가 더 클까요? 6 마이너스 루트 7. 그러면 루트 7이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대략 생각해보면 루트 7이라는 것은 루트 4 그리고 루트 9 즉 다시 말해서 2와 3 사이에 있는 수니까 루트 7은 2점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값은 6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4, 3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3점 얼마하고 3하고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다라고 해서 어림잡아서 주어진 식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대소관계야. 그러니까 왜 대소관계를 하느냐라고 하면 수직선의 그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의 그 값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그 값이 더 클 것이고 그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6 마이너스 루트 7이 수직선에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 3점 얼마니까 이쯤에 6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값이 수직선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가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답답했던 거 도대체 루트 2는 얼마고 루트 3은 얼마고 이런 값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제곱근의 값을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그 값을 읽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표가 수라고 쓰여 있고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0, 뭐 1, 점점점점에서 9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점점점에서 9.9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루트 1.92를 읽고 싶다라고 하면 1.9를 여기서 찾고 2 여기서 2를 찾아서 요 값을 읽으시면 돼요. 1.92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2가 아마 표를 보시면 1.386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 값은 1.38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루트 1.92를 1 더하기 0.38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1을 우리가 루트의 정수 부분 이 값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386 뒤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루트 2는 얼마야? 라고 하면 이제 표를 이용하면 뭐 1.41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럼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라고 하면 0.414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의 값 1을 뺀 것. 그래서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의 값을 빼면 우리가 그 값의 소수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리수라는 것을 배웠고 한마디로 루트를 이용하여 그 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불렀고 그 실수는 수직선에서 그 값을 전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크다 작다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수의 값을 제곱근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읽을 수 있고 그때 그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